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케치업에서 마지막 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익스포트에서 2D로 익스포트한 다음에 패널 작업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처음에 하지 않고 먼저 이제 포토샵부터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본 배운 것들을 여기 지금 패널을 만들면서 같이 적용하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했던 스케치업 상에서 익스포트하여 PNG 파일을 얻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NG 파일을 얻을 때는 배경을 없는 상태에서, 투명한 상태죠.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익스포트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캐드에서 하지 않아도 도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패널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씬을 여러분들한테 씬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씬을 여러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씬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지금 도면 씬 같은 경우는 스타일에서 히든 라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도면 씬을 얻을 때는 모두 다 라인만 남은 상태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히든 라인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라인만 남게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섹션 부분이 빠져서,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고 가이드를 끄고, 가이드 끄면 이렇게 정확히 라인만 남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선 지난번 태그 알려드렸죠. 태그 상태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그를 잘 정리를 하지 못하면 랜드스케이프가 같이 있는 그러한 도면 하나, 또 따로 이 하우스만 있는 도면 하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파일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게 하려면 디멘션, 랜드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따로 태그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격이 나올 수 있도록 디멘션을 따로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평면, 도면을 잡았을 때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텍스트를 크게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익스포트 할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확히 평면을 얻어야 한다면 패러럴 프로젝션이 좋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정확히 평면을 일단 익스포트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인면, 이렇게 색채가 있는 상태에서 인면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를 체크하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트랜스퍼시로 해서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디트에 가면 스카이, 그라운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물론 스카이나 그라운드를 화이트로 바꾸면 되는데, 그 화이트를 바꾼 상태에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배경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굳이 하얗게 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하지 않고 익스포트를 시키면 배경이 트랜스퍼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자, 축도 없애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를 할게요. 익스포트 2D 그래픽. 자, 여기 보면 텍스트가 엄청 크다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 옵션을 들어가면 여기 유즈 비유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이 화면에 있는 그대로 저장할 것이냐 그 말인데, 있는 그대로 하면 아주 퀄리티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체크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픽셀 값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8천 정도면 5천이나 이런 거는 좀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4천에서 3,500 정도 하면은 이 수치 텍스트 크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3,500으로 해서 아랫부분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비율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이제 투명한 상태로,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OK 하고 익스포트를, 그리고 이것을 라인 상태로 바꿔 볼게요. 자, 여기서는 스타일에서 히든 라인을 하면, 자, 이게 라인 상태로 변하고, 그 대신 이제 이런 상태, 섹션 표시 말고 지금 상부 다시 놓고, 그 다음에 가이드 끄고, 이걸 지금 스타일에서 한 번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 익스포트 2D 그래픽, 그 다음에 옵션에서 PNG 상태 3500, 이 상태에서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해주고 OK 해주고, 바탕화면에 지금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여기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잠시만요. 엘리프트 이걸 해놓고, 투 해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크기가, 이제 학생들은 텍스트 크기가 크다고 이렇게 크게 해도 되느냐, 이거는 화면을 보면 안 되고 이미지, 익스포트한 이미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냈던 거, 자, 이걸 확인을 해 볼게요. 엘리베이션 레프트. 자, 여기 보면 텍스트가 화면하고 틀리죠. 지금 비율이 정확히 맞게 적절한 텍스트 크기로 나옵니다. 만약에 4,000이나 5,000 정도 픽셀로 했으면 이 텍스트 크기가 아주 작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픽셀과 관계가 있어요. 픽셀 값이 높아지면 텍스트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이제 투명한 상태, 자, 이것은 색채가 있는, 그러니까 컬러링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자, 이 부분은 라인만 되어 있는 히든 라인 상태죠. 자, 이거는 도면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씬을 얻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씬들을 전부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많은 씬을 익스포트 했다고 이제 가정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익스테리어는 익스테리어대로,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있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 자기 나름대로 정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컷 몇 컷 했으면 그거랑 아이소메트릭 몇 가지 했으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면 부분, 아까 히든 라인 해가지고 디멘션 살려서 이렇게 하는 도면 부분은 도면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섹션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큰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씬을 정돈해서 익스포트한 씬들을 정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널 배치를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미 내가 배치 파일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배치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파일을 새로 꺼내서, 물론 지난번 포토샵 파일 할 때 한번 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큰 패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패널, 이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패널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900에 1800짜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미리로 바꾸고, 여기는 픽셀 값이니까 놔두고, 지금 높이 이렇게 같이 가고, 여기를 800, 900이지, 900, 그 다음에 높이를 1800, 이렇게 해서 밀리미터죠. 이쪽으로 해서 new. 컬러는 RGB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력을 위한 거기 때문에 CMYK 컬러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졸루션, 이게 해상도인데 DPI가, 이걸 이제 DPI, PPI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제곱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로 되어 있느냐, 몇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느냐, 도트 퍼 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픽셀 퍼 인치로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옵셋 인쇄 같은 경우는 300 dpi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실사 인쇄로 이제 학생들 패널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300으로 하면 죽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돼서 출력 자체도 힘들고 작업하면서 여러분들 컴퓨터 안 들어가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굳이 300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도 크고 150 픽셀만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 광고판의 큰 그 실사 인쇄는 뭐 72부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좀 단순한 텍스트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도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50 픽셀로 해도 확대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돌아가지, 웬만하면 300은 정말 말도 안 되는 DPI고요. 자, 실사 인쇄에서 150 정도면 아주 우수한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거 캔슬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2번 클릭하면 레이어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들, 그러니까 익스포트 했던 이미지들을 이쪽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체 이미지 랜드스케이프를 하나 열어보고, 이것에 좀 이미지를 가지고 이쪽에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가지고 여기 위에 얹어야지 제대로 열립니다. 만약 여기 위에다가 얹으면 이렇게 가위표 표시가 나면서 이미지가 얹어질 거예요. 그거는 가편집 상태니까 그렇게 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지금 이미지를 이 위쪽으로, 여기 열려있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용량이 지금 딸려서 그렇게 해서 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오픈해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실현이 좀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랜드스케이프에서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렸죠? 자, 이 열린 거를 지금 이쪽에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을 상단에 넣을 수도 있고 하단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 넣어서 전체 이미지를 한번 그 바닥을 한번 깔아주는 역할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배경 이미지, 실사 이미지로 했던 그런 작업으로 해주어도 괜찮고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3가지 패널을 일단 보여드릴 텐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패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세 가지 A, B, C 타입이죠. 이제 그레이드. 자, 일단 보여줄게요. 패널에 Alt A, A 타입. 자, 이런 타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본 거 있죠? 지난번에 일러스트에서 엠블렘 작업과 심볼 로고 작업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걸 지금 여기다 얹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작업했던 거, 물론 이거 이미지는 다르지만 이렇게 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자, 배경에 색을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화이트 상태에서 하는 방법도 뭐 진한 색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배경에 좀 색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색을 주면 좀 더 약간 우아하고 고급진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건 약간 색채가 주는 어떤 이미지인데, 이런 색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시간을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색채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똑같은 색채의 레이아웃만 좀 틀립니다. 물론 이미지 조금씩 틀리고요. 지금 랜드스케이프로 내가 몇 가지 이미지를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이런 씬을 한번 사용해 보고 또 이런 씬도 한번 사용을 해본 거죠. 그리고 바탕에 이미지니까 그 하우스 이미지도 좀 다른 걸 사용해 봤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레이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강의 중 5강, 포토샵 일러스트 5강에 나올 거예요. 레이아웃의 구조. 레이아웃의 구조는 크게 시선이 Z자로 흐른다. 자, Z자. 그리고 한 포스터든 뭐든 그래픽 어떤 형태, 그래픽 형태, 잡지 광고, 뭐 잡지 표지, 뭐 포스터, 패널 여러 가지 것들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일단 제목을 헤드카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 또 그 아래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걸 서브카피, 그 다음에 바디카피, 그리고 이미지, 그 다음에 태그, 심볼 로고가 들어가는 태그. 물론 태그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둘 수도 있고 또 위에 둘 수도 있고, 그거는 디자인의 느낌에 따라서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칸디스키가 얘기했던 각 측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부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좀 가볍고, 왼쪽 위는 가볍고, 자유, 먼 곳 이런 느낌이 들고, 무게감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리고 오른쪽 위, 왼쪽 아래는 무게감이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곳이 오른쪽 아래다. 그리고 모든 레이아웃은 대각선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시안, Alt 시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시안입니다. 시안 같은 경우는 배경을 화이트로 했죠. 그리고 아이소메트릭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컨 하우스에 대한 설명, 지금 들어가는 방식이 약간 틀리죠. 물론 A안하고 B안도 약간 틀려요. 여긴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반 정도,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를 지금 텍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지금 텍스트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이미지, 어떤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세컨 하우스의 이미지, 우리가 라인으로 된 걸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을 3개를 빼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동선과 개념도, 그리고
엘리베이션, 그다음에 익스테리어 이렇게 쭉, 그리고 섹션, 그 다음에 파사드,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쭉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컨 하우스 심볼 로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세컨 하우스 심볼과 로고가 헤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엠블렘 느낌과 그 다음에 세컨 하우스 자체가 이제 헤드 카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치는 아이소는 2개만 했고 아까 그거랑 좀 차이 나죠. 여기는 1년식으로 이렇게 쭉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파사드, 그 다음에 리얼 뷰 이미지, 그러니까 배경, 뒷배경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식으로 정돈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익스포트한 이미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배치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세컨 하우스를 엠블렘을 쓰지 않고 심볼하고 간단한 로고만 썼습니다. 헤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 여기에서는 사실 엠블렘을 쓰면 복잡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쓰느냐, 어느 정도 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면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면이 많고 또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여백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엠블렘 효과를 넣어도, 이미지처럼 넣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좀 세련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 면 같은 경우는 위 아래 그 헤드 부분이 이미지가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헤드 부분의 이미지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엠블렘도 좀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엠블렘이든 그 로고든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바닥 부분이 좀 복잡해서 이 부분은 그냥 로고의 헤드보다는 그냥 기존의 어떤 텍스트의 헤드로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고, 맨 마지막 부분에 태그로 심볼 로고를 넣어도 이제 무방한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시한 Alt A, B, C 패널 중에서 일단 Alt B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배경색을 하나 줘볼게요.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럼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색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써도 되니까 그대로 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뭐 만든다 하면 약간 일록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그레이가 같이 들어가는 상태, 그리고 명도는 밝고 명도는 밝으면서 약간 옐로우가 더 들어가야죠. 여기서 조정하는 방법은 CMYK에서 Y를 조금 더 준다거나 뭐 16 이 정도로 좀 주고 에디트 필 해볼게요. 잘못 갔네요. 여기다가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색을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게 됐지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아까 내가 랜드스케이프 꺼낸 건데, 자, 일단 얘는 꺼놓고 이걸 보면서 실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좀 띄워놓고 자기 씬 이미지에서 자, 내가 한 것 중에 랜드스케이프가 있어요. 잠깐만. 그레이드 8주택
확대했던 씬에서 자, 랜드스케이프 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지금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대로. 그리고 이거를 위쪽으로 이쪽으로 가져오면 가편집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위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 자,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이미지를 써도 되고 또 다른 이미지를 써도 되는데 내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이 이미지를 써볼게요. 이미지를 또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쓴 이미지는 아마 이거였을 텐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에서 여러분 그 3, 4, 5강에 작업했던 거 배경 이미지 작업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배경은 자, 여기서 세컨하우스 이미지 몇 개를 선택했었는데 제가 그 일러스트 강의,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에서 했던 것은 아마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작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 강의를 했었던 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걸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썩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도 괜찮고 제가 ABC Alt ABC 준 거에서 하나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양쪽 좀 방향이 바뀌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이미지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확대해주고 자, 이것을 그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연하게 작업을 해줄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하늘이 좀 많이 부족해요. 지난번 여러분 3강, 4강, 5강에서도 그 부분 그 이미지에서 하늘을 더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나무가 조금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걸 배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배경은 이렇게 좀 깔아놓고 한 이 정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들을 가져와 볼게요. 자, 도면 씬들을 가지고 올게요. 먼저 가장 필요한 도면 먼저 가져오고 자, 여기 지금 참고로 이렇게 가입표 상태, 이 상태는 가편집된 상태라서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열려야 돼요. 아까처럼 그 익스포트 할 때 트랜스퍼런트를 표시하고 백그라운드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뒤에가 투명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패널 작업
이쪽을 위쪽에 놔두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어요. 잠깐만, 얘는 붙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뷰를 똑같이 작업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일단 가져왔는데 크기가 다르면 일단 조정을 해주면 되죠. 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포토샵상에서 다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디멘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라이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나왔고, 일단 파사드 나온 거 갖다가 붙이고, 얘를 붙이고 얘를 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일단 가지고 온 거는 빨리빨리 끄는 게 좋겠죠. 용량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면, 배면도 빨리 가지고 오고 끄죠. 그리고 후면 가져왔고, 그 다음에 평면, 가장 중요한 게 평면이죠, 기본이. 자, 평면도 갖다 놓겠습니다. 자, 평면, 그 다음에 아이소 상태의 디멘션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아웃상 필요하면 넣고, 만약에 비좁다 그러면 안 넣을 수도 있어요. 필수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은 갖다 놓을게요. 이 상태, 자, 일단 도면은 다 들어왔는지, 자, 파사드, 그 다음에 후면, 그 다음에 평면, 양쪽 인면, 일단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도면은. 그러면 이 상태에 놔두고, 자, 도면은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미지의 전체를 좀 주도하는 게 아이소가 많이 좀 주도를 하죠. 자, 아이소메트릭을 가져가 볼게요. 자, 아이소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미지가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가져오면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 놓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어찌됐건 좀 일단 다 가져와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근데 일단은 다 열어볼게요. 이거는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한번 정돈해놓은 패널에 있으니까 정돈해 놓은 것에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다 가지고 올게요. 자, 인테리어. 그리고 여기서 혹시 모르니 저장은 그때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S.
저장됐습니다. 인테리어는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이 파악하는 거예요. 몇 개를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는 전체 배경에 넣고, 익스테리어 이미지 일단 얼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텍스트를 넣으려면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일단 크기를 좀 줄여 놓을게요. 자, 그리고 레이어를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레이어 14가 돼 있죠. 이거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 이미지를 일단 컨트롤 T해서 너무 크니까 줄여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13, 이게 익스테리어를 폴더, 레이어 폴더라고 말하죠. 레이어 그룹이죠. 그룹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익스테리어라고 쓰고, 여기에 익스테리어 관련 레이어를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크니까 컨트롤 T에서 일단은 줄일게요. 이게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패널 상당히 큰 패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 이 스케일에 대한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래서 이걸 실제 사이즈로 키워가지고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난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사이즈를 실제 사이즈로 보는 방법과 그거에 대한 스케일을 맞춰보는 방법,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지나치게 커요. 일단은 도면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도면이라고 쓰고, 여기에 일단 다 집어넣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 맞추는 거 일단은 얘가 지나치게 크니까 임시로라도 좀 줄여 놓을게요. 그거 너무 줄이지는 말고 일단 이 정도 유사하게라도 일단 줄여 놓고, 그 다음에 도면 레이어에 일단 무조건 넣습니다. 이거는 배경이고, 뭐 이거 배경 하우스가 뭐 중요하냐, 물론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잡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아래에 처리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평면도, 자, 일단 도면을 다 꺼보세요. 그러면 일단 도면은 같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만, 자, 레이어 9, 이 부분만 지금 안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일단 도면은 다 하나의 폴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익스테리어는 좀 띄워놔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배경에
배경을 좀 약간 락을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좀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버전업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그때그때 그 기능들이 막 많이 생겨서 혹시 뭐 2023 버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또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건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아이소도 지금 자, 아이소 폴더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아이소. 자, 같이 넣었어요. 도면 폴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필요한 게 동선이랑 개념도인데 이거는 지금 학생들하고 작업을 해서 그 일러스트 상에 있게 있는데 이 작업을 하려면 캐드에서 일러스트로 가져오는 작업 그리고 도면 씬 자체를 그 수직 동선, 수평 동선을 하기 위한 씬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나가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패널 이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은 일단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그 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패널 부분을 일단 필요한 씬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온 것들을 이제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제가 ABC, Alt ABC 패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 또 여기에 약간 수정을 했어요. 컨셉 다이어그램을 넣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패널 만들 때 아마 사이트 프렌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일단 이제 여기서는 사이트 프렌을 일단 두고 개념도 그러니까 컨셉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개념도 부분들을 같이 넣었고 이제 이 정도 배치할 수 있으면 일단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크기를 전체적으로 좀 맞춰 줄게요. 자, 아이소메트릭 컨트롤 T 해서 일단은 좀 너무 크죠? 줄여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익스테리어 부분 요거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 아래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 부분도 이제 이거는 파사드 뒷면 그러니까 리어 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파사드하고 크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컨트롤하고 따옴표 이렇게 하면 원은 종이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를 컨트롤 T 해서 자, 일단 위에 이 부분하고 지금 줄이 맞는 게 좋겠죠. 이 지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고 화살표로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 부분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몸통을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통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게. 자, 가이드선은 컨트롤하고 땡땡 가이드선이 나오죠. 스냅 가이드나 스냅 그리드를 해놨는데 그리드 부분이 좀 더 확실하더라고요. 여기 스냅이 자주 사용하는데 그리드가 좀 더 확실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적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크기를 스케일을 맞춰줬어요. 물론 이것도 가져왔으니까 이거 맞춰줘야 되죠. 지난 시간에 맞췄을 거예요. 예, 지난번 맞췄죠. 먼저 맞춰 줬었죠. 그러면 이 지금 사실 레이어도 전체적으로 이름을 다 써놓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큰 레이어 셋만 내가 지금 이름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합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룹은 이렇게 이제 물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파사드죠. 이 안에 네 부분 파사드하고 리어 뷰, 지금 이 부분하고 레이어 7과 지금 이거 두 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큰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그냥 합쳐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합치지 않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겹쳐 있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선택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면 말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겹쳐버리면 나중에 선택할 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약간 서로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레이아웃상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떨어뜨려서 이 레이어 안에서 그냥 약간의 선택만 하면 바로 또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레이어를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자, 레이어 7과 레이어 14네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합치고 같이 시키고, 이럴 때 이제 약간 제목을 파사드와 뒷면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따로 움직여야 돼, 조금 좀 좁혀야 되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디멘션이 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얄쌍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거하고 거리 낀다 하면은 이 부분을 얘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얘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자, 컨트롤 D 하면 선택된 게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이런 상태 이렇게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 5잖아요. 자, 컨트롤 Z. 아까 맞춰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두 개를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도 합쳐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거리 낄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 두 개도 합쳐 놓을게요. 멋지 레이어. 그러면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엘리베이션.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도면상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아이소 상에 디멘션 표시된 거를 같이 넣었는데, 물론 이거는 Alt B에서는 넣고 그 다음에 Alt A에서는 이걸 넣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상 넣어도 괜찮겠다 그럴 때는 넣어도 상관없고요. 사실 저게 들어가면 좀 더 수치 부분이 좀 더 확실히 드러나죠.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이제 멀티를 시켜줄게요. 멀티. 도면 전체를 그냥 멀티. 그러면 다 이렇게 지금 먹어 들어가죠. 그리고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 부분도
동선 부분이죠. 동선 아까 합쳐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아이소 위쪽으로, 그 다음에 평면도 두 면에서 평면은 아주 중요하니까 일단 이 자리에 좀 놔둘게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이쪽으로 지금 자리를 일단 매겨볼게요. 그리고 개념들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일단 이쪽 아래로. 그 다음에 섹션을 안 가지고 왔네요. 섹션 부분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 지금은 아이소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 부분 이렇게 시작과 끝 부분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그룹은 합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 따로 선택할 때 무리가 없으니까. 서로 겹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선택해서 또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림 두 개가 겹쳐버렸다 그러면은 합치지 않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또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동선 아이소 부분, 자, 조금 크죠. 하지만 일단 놔두고, 지금 이쪽에 파사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리어 뷰 이미지, 이거를 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자리를 매기면서 넣어도 괜찮을지 어쩔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파사드 부분 하고 뒷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저대로 하자면 파사드 부분은 지금 이 아래쪽으로, 파사드 뒷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인면이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 섹션하고 이쪽 이미지 안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이거 파사드 이미지하고 그걸 마저 가지고 올게요. 지난번 2023 들어가서 강의 그레이드 출신에서 섹션 부분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또 가지고 올게요. 일단 그리고 파사드 이미지와 뒷면 리어뷰 이미지 부분을 볼게요.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건 아니고 익스테리어 이미지에서 이 부분에서 파사드 이미지 그리고 리어뷰 이미지, 여기서는 이거를 써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으로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갖다 놓을게요.
자, 이거는 참고할 수 있게 일단은 놔두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다. 그걸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일단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방금 아이소를 한번 정리하긴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 아이소는. 그래서 컨트롤 T에서 한 번만 좀 더 줄일게요. 아이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가져온 파사드 이미지 줄여주고 인테리어 이미지도 하지만 이건 먼저 줄일게요. 리어 뷰 이미지 컨트롤 T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적절히 지금 잘랐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길쭉해서 자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렉탱글로 선택을 해서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자를게요. 조금 더 자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해주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계략 여기서 맞춰줄게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 섹션 부분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컨트롤 T 자, 근데 여기서 섹션도 레이어 아까 인면하고 똑같이 길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다만 내가 씬을 얻을 때 이쪽은 그냥 퍼스펙티브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씬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패러럴 프로젝션이 켜져 있는 상태라 정확한 인면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약간 퍼스펙티브가 들어갔어요. 근데 새로 다시 가져와야 하지만 일단은 배치하는 것이 여기선 중요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정확히 맞춰서 가져오는 걸로, 물론 나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걸로 하고요. 자, 여기서 폴더 레이어셋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SEC 섹션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자리를 또 매겨보죠.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커요. 일단 좀 줄이고 볼게요. 이 정도는 일단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익스테리어 부분인데
이것도 얼마든지 선택해서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레이어가 너무 많으니까 머지 그룹을 시킬게요. 그러면 같은 그룹이면 이제 합쳐지는 거죠. 이거는 일단 여기에 놔두고 이게 너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 부분만 그냥 렉탱글로 선택해서 조금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T.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 기본 이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컨트롤 V 하면 들어가게 되는데 자꾸 직접 선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일단 계략 크기를 좀 맞췄어요. 물론 나는 여기 이런 이미지 쓰기 싫다 그러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미지 어떤 이 패널에 내가 설계한 이 집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 줄 수 있고 또 강조시켜 줄 수 있고 좀 더 우아하고 멋있게 보여줄 수 있다. 어떤 패널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한 집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건축주한테. 근데 건축주한테 보여줄 때 조금은 시각적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왠지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하면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저런 분위기의 집이구나. 이런 것을 좀 한눈에 느낌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이미지 처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색채. 색채에 대한 것은 내가 학생들한테도 할 건데 이 지금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너무 툴에 지금 툴 위주로 제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할 겁니다. 사실 조회수가 워낙 조회수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이런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공유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레이어가 따로 있으니까. 자, 섹션.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맞춰줄게요. 인면하고. 지금 이쪽 부분은 거의 맞았는데, 이게 뭐, 약간 이게 입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뭐 파사드 부분, 파사드에서 잘린, 그러니까 그린축이죠. 그린축에서 잘린 부분은 여기 지금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배치는 얼마든지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제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른 면에 표시를 같이 놓으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 이 부분 또한 일단 합쳐줄게요. 왜냐하면 서로 꺼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합쳐줄게요. 그러면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에디트 이것도 컨트롤 T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습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이쪽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동선 표기, 이런 부분들, 여기 화살표 표기, 이런 것들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좋고, 당연히 심볼 로고, 이것도 일러스트에서 작업해서 가져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텍스트 같은 경우는 포토샵도 많이 기능이 좋아져서 이런 헤드카피 넣는데도 훨씬 더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가져올 필요는 없고, 이제 어떤 조형적인 부분에서 꼭 가지고 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내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미 심볼 로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앉히면 되는 거예요. 뭐 앉히는 방법은 위아래 이런 조합, 뭐 가로 조합,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 엘리베이션과 파사드 이 부분, 이걸 두 개를 함께 좀 가까이 놓을게요. 일단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T에서 좀 줄여줄게요. 이 패널이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것 같죠? 실제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 사이즈를 감안해서 작업을 하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이 평면과 이 지금 디멘션 표기된 아이소메트릭을 같이 이렇게 놓고, 이것도 서로 거리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선택해서 얼마든지 뜨기가 쉬워요. 이런 것도 일단은 합쳐주면 좀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좀 더 그러니까 가벼워진단 말이죠. 자, 플로우 프렌 이거는 같이 일단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좀 놔둘게요. 이 윗부분으로 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건 일단 꺼놓고,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베이션은 또 가로로 나란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사드 넣고,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파사드는 들어갈 수도 있고, 가로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파사드 이 부분을 같이 붙여버렸는데, 이걸 조금 띄어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레이어 상태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대로. 근데 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무브 툴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바로 옆에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주변에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되고, 얘랑 붙여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잘 확인해서 봐야 돼요. 자, 컨트롤 H 하면 선택된 이 점선들, 이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직 안 보이지만 선택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를 놓고, 특별히 거리낄 게 없다. 이것과 이것 두 가지가 거리낄 게 없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시작하는 면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아랫부분 기준으로, 이거 기준으로, 아니면 레이어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귀찮으니까 자꾸 용량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D 하면 지금 선택된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가로로 옆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지금 이거하고 일단 맞춰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섹션 부분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지금은 이걸 좀 맞춰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파사드 쪽, 그리고 지금 아까 가져왔던 자, 이 부분 그대로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